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결국에 고소하겠다라는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백종원 씨 논란에 대해 가지고 누구보다도 많이 영상을 또 찍고 그리고 또 폭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 김재한 PD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 백종원 씨가 김재한 PD에 대해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백종원 대표가 지금 시기에 자기에 대해 가지고 논란을 만들고 있는 그리고 또 폭로하고 있는 사람을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적절한 대응이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적절했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단히 부적절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일단 뭐 첫 번째로 정무적인 판단으로 봤었을 때도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였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둘째로 법리적으로 봐도 부적절했다라고 봅니다. 법리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고소거리가 안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분명히 이제 그 더본코리아 정도 되는 이 상장사다 보니까 이 정도 규모의 어떤 회사라고 한다면은 이게 법적으로 뭔가 처벌이 안 된다라는 걸 알 텐데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고소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입막음용이라고 좀 보여요. 사실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뭐 고소를 당하거나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가 거의 없으시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꽤 많은데 그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서 이제 고소를 당하면 일단 무조건 경찰서를 가야 돼요.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버티고 앉아 있더라도 경찰에 막 쩔쩔매고 뭐 이런 정치인들도 있지만 일반 저희 같은 이제 그 시민들 같은 경우는 뭐 안 버티고 뭐 저기 뭐 안 가겠다라고 버티고 있으면 체포영장 나와가지고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가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경찰서까지 또 가야 돼. 가가지고 그거 뭐 조사받고 막 이러려면 좋기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이 얼마나 이게 막 귀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일단 귀찮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고소거리가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일단 고소를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하면은 저 같은 사람들 이 지금 이제 김재한 PD랑 백종원 두 사람의 논란을 보면서 평론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어떤 그 효과를 노려가지고 백종원 씨가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처벌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문제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거기에 위축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백종원 방송 갑질 논란에 칼을 뺀다. 오제나 김재한 감독에 대해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고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거의 뭐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죠. 뭐 아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야 사실적시가 사실을 얘기했는데 뭔 놈의 명예훼손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람마다 이제 그 좀 감추고 싶은 그런 비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기 어떤 약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공공연히 이거를 공개를 해가지고 망신을 주겠다라는 목적으로 사실을 갖다가 적시한다면 그것도 대한민국은 처벌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경우에 백종원 씨는 사실적시로 명예훼손했을까? 그러면 이제 코미디 난장판이 되는 것인데 당연히 이제 백종원 씨는 보니까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고소를 했다 이것도 아니고 준비 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약간 좀 공포 플레이를 하는 거죠. 야, 나 지금 이제 까불지 마라 나한테 이제 지금 뭐 유튜브 찍는 애들 너네도 조심해. 나 이런 식으로 김재한 PD도 고소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 함부로 그냥 아무 소리나 하지 마. 약간 이런 식의 지금 언론 플레이를 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뭐에 대해 가지고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냐?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방송 갑질 논란, 이른바 이제 그 블랙리스트에 대해 가지고 백종원 씨 측은 이게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법리적으로 이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당초 김재한 PD가 얘기했던 그 내용들, 아니 백종원 씨가 외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출연을 못했던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둘째가 이게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글자 그대로 이제 공공성이 없어야 됩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어떤 그런 감정 때문에 이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해야지 이게 명예훼손으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김재한 PD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 자체가 이게 뭐 백종원 씨의 명예를 막 내가 막 악의적으로 막 이 사람을 막 쥐어 뭐 좁혀버리겠어 이런 게 지금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어떤 방송의 뭐라고 할까? 방송계, SBS나 뭐 MBC가 됐거나 이런 방송계 문화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공익성 자체가 인정이 돼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허위 사실인지 자체가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요. 김재한 PD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야 백종원 네가 지금 외압해가지고 김호중 씨 방송 출연 못하게 했다며, 야 백종원 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또 누구였습니까? 그 저기 교수 출연 못하게 했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 지금 이제 CP, PD들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그 증언까지도 소개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우리가 블랙리스트다 아니면 백종원 씨가 외압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백종원 씨 본인 스스로가 실토하기도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PD들이 출연자들 간의 성향을 물어보는 의견들을 당연히 청취하지 않냐. 그때 나도 개인적으로 이분은 좋다 아니다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출연자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부분을 갑질이라고 하니 당혹스러웠다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누구나 그런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겠어요? 그 의견 표명이 PD가 그 의견 표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출연진을 출연시키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충분히 이게 갑질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뭐 회사 지금 뭐 대표인데 직원이 마음에 안 들어. 기분이 내가 나빠. 그래서 내 의견 같은 거를 그냥 넌지시 이렇게 표명을 해. 인사 담당자한테. 그 인사 담당자가 이 사람 잘라.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저 고소하겠죠. 갑질이다 이런 걸로. 그 처벌 안 당하겠습니까? 당연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당초 지금 이제 그 문제 PD가 그 교수님과 그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서울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특히나 2번이나 불발이 됐다는 거잖아요. 미팅도 다 해놓고 뭐 예정도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캔슬이 돼가지고 그 PD가 직접 가가지고 사과까지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도대체 PD가 정말로 이 출연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못 나오실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직접 찾아가가지고 사과까지 그렇게 하겠냐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출연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종원 씨의 의견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백종원이가 사실상 모든 프로그램을 좌지우지하는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데 이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사과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호중 씨도 마찬가지예요. 골목시단뿐만 아니라 SBS도 경쟁 프로그램이 미스터 트롯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존심도 없냐.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제작진도 말도 못하고 아쉬워하는 걸 얘기한 게 갑질 아니다. 그게 바로 갑질인 거예요. 쥐가 뭐라고 자기가 도대체 뭐라고 아니 동시간대에 나오는 사람을 우리 프로그램 부르겠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시간대 SBS에 나오는 거를 갖다가 쥐가 뭐라고 도대체 방송사 CP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오라 나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갑질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두술 더 떤 것 같은데 두술 더 떠가지고 고소까지 하겠다라고 하니까 최악의 지가 악수를 두는 것이죠. 다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백종원 씨가 예능국 CP한테 미스터트롯 출연자를 예능국에서 캐스팅하면은 SBS 프로에서 내가 모두 하차하겠다. 이게 바로 갑질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교수님 같은 경우도 백 대표 때문에 하차가 되어 죄송하다고 제작진이 찾아와서 사과한 사실이 있냐? 맞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백종원 때문에 하차하게 되어가지고 죄송하다고 찾아온 적이 있냐? 전화도 오고 2번이나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고 분명히 얘기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지금 백종원 씨가 고소한다라는 거는 진짜 어린애 장난같이 지금 생각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고소하겠다라는 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의 없는 녹취를 강행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판단해서 명예훼손 고소 방침을 정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법무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동의하지 않은 녹취를 한다라 그래서 법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어떤 누군가랑 대화를 나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면은 내가 그거를 녹음하는 거는 그건 처벌을 안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청 뭐 이런 걸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제3자가 대화에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그 증거 능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주호민 씨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당사자야. 내가 지금 대화를 하는 당사자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하는 거를 녹음한 게 그게 어떻게 당연히 그 불법이 되지가 않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아무 소리나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법률 전문가처럼 얘기하지만 워낙에 제가 고소를 많이 당해보고
검찰 조사를 받아봐가지고 또 압니다. 제가 실전 경험을 통해 가지고. 김재한 PD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원하던 바입니다. 고소를 하건 말건 백종원 자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둠의 백종원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저는 악수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백종원 씨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일단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해놨으니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수사를 해봤더니만 진짜로 블랙리스트가 맞아. 진짜로 외압을 끼친 게 맞아. 이렇게 되게 된다면 오히려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텐데 왜 이렇게 멍청한 수를 두는지 모르겠네요. 뭐 그 결과에 당연히 백종원 씨가 알아서 짊어지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